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는 과정은 매우 험난합니다. 정체 모를 사람들에게 쫓기며 무수히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죠. 도대체 왜 나아가야 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이 되었든 이 여정의 끝에는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현재보다 더 나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희망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에 선택지는 단 하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성이 없는 듯한 사람들을 조종해가며 난관을 돌파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이고 왜 조종당하는지, 또 왜 소년을 예뻐하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왜 무작정 소년을 따라다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소년에게는 그런 의문에 대한 해답보다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소년의 여정, 어느 순간 정체 모를 사람들은 더 이상 소년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바라보는 무언가에게 소년은 다가갑니다. 그러자 소년은 그 무언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언가의 내부로 흡수됩니다. 더 이상 소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괴물이 된 소년은 주변을 파괴합니다. 그런 소년을 사람들은 유인합니다. 그렇게 소년은 괴물이 된 채로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곳조차 파괴하고 결국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소년은 괴물인 채로 여정을 멈춥니다. 이 게임은 인사이드라는 이름의 게임인데요. 최근 친구의 추천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해봤습니다. 꽤나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게임 자체가 정해진 스토리나 주제가 있다기보다는 열린 스토리와 결말로 플레이어들을 생각에 잠기게 만들어줍니다. 워낙 명작으로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까 이 게임에 대한 각양각색의 해석이 참 많은데요. 저 역시 이 게임을 하고 나서 한참 생각에 잠겨보았죠. 저는 이 게임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소년에서 어른이 되는 성장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게임의 제목 인사이드, 결말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소년의 목표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사이드,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 인간의 자아 실현의 과정과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데미안에 이런 구절이 있죠. R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저 구절은 정말 너무나 유명하죠. 이 R은 세계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나를 가둬두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편견, 타인의 시선, 편안함, 안락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동반하죠.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의 제목 인사이드를 R 내부에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게임 캐릭터가 소년인 이유 역시 R 내부에 있는 상태, 미성숙한 인간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죠. 게임은 밑도 끝도 없이 어느 한 곳에 내던져진 채로 시작을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소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과 닮아있지 않나요? 게임에서 이성이 없는 사람들은 좀비처럼 행동하며 소년에게 조종당하고 난간을 극복하게 도와줍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소년을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주는데요. 이게 가만히 있다 보면 소년을 예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나를 맹목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님, 가족, 연인과 같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의 도움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죠. 때로는 그들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들을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이성적 판단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며 그저 나니까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관념들 저 뒤편 무의식에는 그들을 비이성적인 존재, 맹목적 존재, 마치 이 게임 속 좀비 같은 사람들처럼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년이 마주하는 공포스러운 존재들과 장애물들, 이는 우리가 일상이라는 알 내부에서 마주치는 역경들과 닮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들, 인간이라면 누구나 위와 같은 것들을 원해서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마주할 뿐이죠. 하지만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마침내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로 정의할 수 없는, 어쩌면 괴물에 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부쩍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경험을 자주 하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에 미소 짓다가도 눈시울이 덩달아 촉촉해지곤 하죠. 아이들의 모습은 결코 슬픈 감정을 유발하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던 저는 상실감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에게도 있었던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 감정들,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런 모습을 이제 더 이상 나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상실감에 눈시울이 촉촉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소년이었던 저는 세상에 오염됐다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의 본질 그 자체가 변했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단지 오염된 것이라면 씻겨지고 정화될 수 있을 텐데 뒤돌아본 나의 내면은 더 이상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 저는 형태가 변한 괴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의 게임에서처럼 마침내 인사이드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알을 깨부수고 나갔을 때, 즉 자신의 자아를 실현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괴물이어야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임에서 역시 괴물 상태가 아니면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말이죠. 니체는 그의 철학에서 위버맨시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인간의 자아 실현 마지막 단계, 극복한 자, 위버맨시를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소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알을 깨고 나왔을 때 괴물이 아닌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요? 일상이라는 고난과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은 괴물에 가까워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소년의 모습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다면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떠세요? 네 안에 들어가도 될까?